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원금 보장 ELB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5.0, 한투는 4.2이긴 하지만 조건이 없습니다. 한투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건들을 비교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일단 폐지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금 공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 그리고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 한도가 약 2.5배 정도 늘어날 계획이었는데 일단 여기 내용을 보시면 카드공제, 육아휴직 확대, 금투세 폐지 등의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후차 개소세 감면, ISA, 비과세 확대 이 부분이 일단 좌초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28일날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21대 국회가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29일부터 임기가 종료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편파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서 일단 ISA의 확대 부분을 좀 논의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반대 의견이 좀 많으면서 금투세 폐지나 ISA 확대, 자녀 1명당 2년씩 육아휴직 수당 폐지 등등에 대한 21대 국회의 논점들이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앞가림은 철저히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챙기셔야 됩니다. 자, ELB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ELB는 지금 예적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예금하시는 분들 만기됐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3.5% 예금 세금 떼면은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1%씩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이 3%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을 떼고 나면 적자인 수준인데 이 부분들을 꼭 간과하지 마시고 ELB라도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이라도 금리를 불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기사에 보면 ELS 공포 아무래도 최근에 홍콩 지수가 낙인을 치고 손실이 발생하면서 ELS에 대한 그 얘기를 들으면 치를 떠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 원금 보장인 ELB는 완전히 다른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ELB에 최근 자금이 몰린다라는 기사 그리고 최근 나온 ELB들의 최소 금리는 4%입니다. 4.1%에서 5% 수준이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추가적으로 최소 보장금리를 3% 혹은 2% 보장하는 형태이면은 5% 수준이고요. 이 최소 보장금리가 제로일 경우에는 이게 한 7% 혹은 8% 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맞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LS의 발행액 생각보다 많지만 ELB의 발행액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점차 늘어나는 구조로 있다 보니까 ELB 지금이라도 선택하셔서 1년 정도 묵혀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긴 한데 이런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그 자격을 맞추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키움이랑 한투를 갖고 왔는데 일단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ELS와 ELB의 대표 구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스텝다운 형태입니다. 자, ELS는 어느 정도 조건이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18%씩 받으면 1억 하면 1,872만원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금리가 높긴 하지만 반면에 이 손실 구간에도 이 하락폭이 상당한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일단 양날의 검인데 양날의 검도 확실히 부러진 양날의 검입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약하고요. 하락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강한 이제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85%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고요. 대신에 손실이 15%까지는 이자를 주는 형태이긴 한데 주식 누구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ELS는 조건을 더 따져봐야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이 있다라는 거고요. E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예시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15%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연 6%를 확정적으로 지급합니다. 대신에 이제 ELS의 이런 형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상단의 금리를 제한하는 대신에 하단의 금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혹은 100%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제 2% 정도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면서 양방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나오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5%의 수준에 만약에 설정했을 당시에 100이다 그러면은 5%가 빠지는 거 이하면은 더 빠지면은 7%가 주고요. 5%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0%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원금 손실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ELB를 잘 고르신다라고 한다면 예금보다 나은 그런 운영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옛날에 만약에 기준금리가 3.5다
그러면은 3.6 막 이랬습니다. 3.7 막 이랬어요. 대신에 밑으로도 3.5 정도는 보장하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장난 치는 것보다 5%나 그 이상 되는 ELB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ELB를 얘기하고 발행엄을 제가 많이 밀다 보니까 발행엄이나 ELB 얘기를 하면은 증권사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참고로 제가 증권사에 10년 그리고 신탁사에 3년 있었습니다. 신탁사는 뭐냐면은요. 부동산 PF 관련돼서 정중앙에 있습니다. 밑으로도 조율해야 되고요. 위로도 조율해야 됩니다. 밑으로는 이제 시행사, 그다음에 뭐 저축은행 이런 브릿지론, 요 앞단계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총괄하는 게 바로 이 증권사와 신탁사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최종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 사이에 분양이나 어떤 뭐 공정률, 그다음에 공사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게 신탁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봤었는데 지금 보시면 토지의 인허가가 가장 중요하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근데 요 브릿지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를 살려면 100%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한 1-20%의 자금만 가지고 요 브릿지론, 토지의 인허가만 받기 위해서 요 나머지 80%를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증을 서거나 하는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이 바로 이 신탁사입니다. 신탁사의 신용을 믿고 이 브릿지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신탁사가 나 괜찮다, 내가 보증해줄게 라고 하면 이 브릿지론의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행사의 자금, 그다음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의 자금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신탁사가 이 보증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뒤에는 다릅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준공해서 분양 대금의 수익금으로 이 본 PF라는 것을 일으키는데 이 브릿지론은 기본적으로 본 PF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상환이 된다라고 해서 이건 거의 리스크가 없고요. 착공 후에 이제 분양이나 입주했을 때까지는 이제 신탁사가 공사를 잘 책임질 텐데 결과적으로 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리스크들이 총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양 보증의 형태가 신탁사가 보증을 하는 거고, 신탁사를 여러분 자금 많아요. 신탁사는 대부분 위에 금융권을 끼고 있다 보니까 신탁사 믿고 거래를 하는 건데 신탁사까지 못 믿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신탁사 위에서 이 신탁사를 보증하는 형태가 바로 이 증권사의 전단체입니다. 증권사의 전단체. 여기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분양이 안 되면 신탁사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신탁사 무너지는 거 보고 디폴트 나는 거 보고 증권사가 결과적으로 이 엑싯이나 뭐 어떤 형태를 취할 텐데 지금 이런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사 잘 나가고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다음 자료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증권사의 특히나 한투는 1위입니다. 지금 1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기본적으로 ELS나 ELB 발행하는 원리는 만기 때 1억을 주는 채권을 사는 형태입니다. 보통 그래서 5% 정도 할인된다라고 치면은 현재 가격은 9,500만 원만 주면 나는 1년 후에 1억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나는 9,5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돈은 1억을 받았지만 손님들한테. 그러면 500만 원을 일단 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 차익으로 주담대나 신용대출이나 PI를 자기 자본들을 어떤 투자를 해서 이거 5% 만회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담대만 해도 지금 5%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거 위험해서 발행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은 지금 자금이 갈 데가 없다라는 부분을 잘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ELB 키움권은 지금 매우 메리트가 있지만 ISA를 가입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ISA가 전 증권사당 하나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솔직히 저 같아도 약간 키움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한투나 미래에셋이나 NH나 뭐 대형사로 가고 싶지 키움에다가 ISA 만드는 거는 왠지 마이너한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조건은 엄청 좋아요. 대신에 보시면은 200%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00%가 넘어가면은 5.01, 200%가 안 될 경우에는 5%, 게다가 중도 해지하더라도 3%를 줍니다. 엄청나게 큰 메리트예요. 사실 이건 전무후무한 혜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ISA를 만들어야 되는 조건, 그리고 1년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5%를 주는 거고요. 자, 차선책으로 경쟁률, 지금 보시면 경쟁률이 낮아요. 얘 6, 7이거든요. 원래는 얘가 지난번에 ISA 조건이 없을 때는 20대 1이었습니다. 20대 1. 1억 청약하면 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0.25대 1입니다. 오히려 671이 더 높은데 671은 0.3대 1까지 나왔는데 이거
뒤에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100%입니다. 671은 4.3이거든요. 6개월밖에 만기가 안 됩니다. 대신 ISA 가입 조건이 없어요. 670은 3개월 만기인데 4.1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실래요? 3개월만 만기하시고 또 굴리실래요? 그리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3%를 줍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키움이 사실 답이긴 합니다. ISA를 하지 않더라도 6개월에 4.3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투의 ELB는 금리가 낮아요. 아무래도 한투의 신용도가 높고 지속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한투는 ELB가 금리가 낮습니다. 1년에 4.2고요. 6개월에 4.1, 3개월에 4%입니다. 6개월하고 3개월 하면은 키움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겠지만 1년에 4.2는 키움의 5%와 비교해서는 좀 소소한 수익률이 될 수 있겠죠.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500%라고 써놨지만 10,000%도 상관없어요. 500% 이상 되면은 4.201, 500% 이하면은 4.2%가 확정금리다 보니까 하단은 무조건 4.2가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투도 드디어 이 중도상환에 대한 페널티를 없애고 중도 수익률을 2%로 제시를 했습니다. 2.1%로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ELS와 ELB가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공정가치라는 가격을 갑자기 대입하면서 90% 이상만 돈을 줄게 라고 하는 게 최대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약점을 없애고 오히려 2%의 금리, 2.1%의 금리를 더 줄게 라는 겁니다. 분명히 판단하시는데 큰 이제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중도 상환 관련돼서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상환이 사실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은행 예적금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지해도 본전은 받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중도 상환은 이제 지점 혹은 유선 혹은 서면으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자, 발행은 홈페이지나 이제 뭐 본인의 매체를 이용해서 4시 이전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4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4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발행일 영업일부터 3영업일 전까지는, 즉 만기 때 3일 전까지는 무조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100만 원 단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도 상환액 지급일은 중도 상환 금액 결정일, 아마 보통 2, 3일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정일은 이틀이니까 보통 하면 3일 정도 됩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3일 정도면은 돈 돌아옵니다. 중도 상환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 그 뒤에 신청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중도 상환 금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2.1로 일할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 보증 금액이 2.1, 그다음에 만기 되면 4%, 4.2% 확정. 그다음에 좀 500%가 넘어가면 4.201 수준으로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아마 ELB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나는 키움보다는 한투다라고 하시면은 한투가 낫고요. 일단 ISA를 할 수 있는 상태고 키움에 이미 IS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키움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0.8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1억만 돼도 80만 원이에요. 2억, 3억 되면 100, 200, 300 막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ISA는 세금도 일단 2월되는 형태 혹은 비과세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3년 유지하시게 되면 꼭 이 금리 높은 게 우선 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투는 일단 발행업이 원탑이긴 한데 6개월 혹은 3개월만 투자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투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투에서 ISA 하면은 뭐 평생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투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ISA는요, 여러분들 이동이 가능해요. 증권사별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동하면 혜택을 주는 증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주식을 매수 쿠폰을 주거나 아니면 현금을 주거나 뭐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혹시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일단 ELB 형태는 뭐 100% 전재산 몰빵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포트 예적금으로 굴릴 수 있는 목돈 만드는 형태로는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수익률을 저와 같이 다른 상품들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멤버십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